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고전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이분들이 남긴 말들은 동서양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이치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영혼과 진리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이 두 거인이 시대와 문화를 달리하면서도 놀랍도록 같은 목소리로 전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까? 왜 진심을 다했는데 결과는 항상 이 모양일까?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만들까? 그 해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 역시 목민심서와 여러 저술 속에서 같은 이치를 강조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덕을 쌓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스스로 화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동서양의 두 현인이 똑같이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힘들었던 과거, 가족 안의 상처, 돈 때문에 겪었던 고생,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그 사람과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십니까?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또 그 얘기를 했을까? 후회라는 감정은 언제나 말을 다 내뱉고 난 뒤에 찾아옵니다. 플라톤이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근본적으로 둔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해도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심심풀이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또는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 같은 사람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함께 뜻을 나누던 동료들이 권력의 향방이 바뀌자 등을 돌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마음의 깊이를 먼저 살피라고.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안 좋은 습관, 불행했던 가정사, 내가 가진 두려움과 열등감. 이것들이 어느 날 타인의 판단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감추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요즘 세상을 보면 자기 자랑이 넘쳐흐릅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누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샀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물론 성공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정 욕구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으시죠?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고 듣습니다. 두 번째도 억지로 웃으며 들어줍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 사람 이름이 뜨면 전화를 받기가 싫어집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타인의 자랑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를 쳐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심이 싹틉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주가 있더라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덕을 쌓아 스스로 빛나게 하라고. 선생이 살았던 조선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이 자기를 과시하다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실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과 관대함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호의는 돌아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플라톤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번민과 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득 찬 지갑도 위험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흥음신서와 경세유표 등의 저술 속에서 재물에 관한 이치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선생은 재물이란 드러낼수록 화를 부르고 감출수록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재산을 자랑하다가 주변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인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와 별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는 훨씬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돈 이야기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플라톤과 정약용 선생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험담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잠깐의 유대감을 얻습니다. 누군가를 같이 욕하면 왠지 더 친해진 것 같고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는 얼마나 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거운 죄이다라고. 험담을 함께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 대해 또 다른 누군가와 험담을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점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십시오. 상대의 관점을 먼저 들어주고 그 상황에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불필요한 조언과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조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들어라 그리고 또 들어라 말은 그 다음이다라고. 5번째, 지혜입니다. 나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어버립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근은 입으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적을 만드는 일이다. 약함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지 남에게 기대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과 저술로 채워줘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을 남에게 털어놓는 대신 스스로 극복하는 삶의 위대한 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충분히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말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존재입니다. 내 약점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주하고 스스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과 정약용 선생은 함께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말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은 저마다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방대한 저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배지에서 쓰는 글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드러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마십시오. 동정 속에는 언제나 경멸의 그림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플라톤과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다산이라 부르며 차가운 유배지에서도 따뜻한 학문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며 지혜가 깊을수록 말은 적어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약용 선생도 평생을 배우고 또 배우며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뀝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삶을 더 깊고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채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플라톤의 서양 철학과 정약용 선생의 동양 실학 지혜를 함께 엮어 여러분의 일상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현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전하는 삶의 진리,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 진정한 나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결코 작은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날개가 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플라톤과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두세요. 새로운 지혜의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정약용 선생이 수천 년과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의 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지혜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